10월 6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어제 방송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지수와 관련된 기술적인 등락에 있어서의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살펴봤죠. 자, 오늘 시간에는 어제 살펴보지 않았던,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약간 눌려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양선에서 마감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즉 눌렸지만은 크게 문제는 없는 그러한 흐름 영역에서 등락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60일 이평선 우에서 저항이 있었지만은 5일 이평선 우에서 여전히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패턴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일 이평선의 하향은 단기 눌림. 자, 20일 이평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반적인 반등 기조 패턴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자,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어제 방송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과정에서 종목들 있죠. 종목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다음에 요 메타와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이번에 양호하게 발표된 그러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여전히 상승권에서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호조 그리고 주가의 상승, 이 부분은 AI 쪽에서의 어떤 AI 산업에 대한 어떤 둔화 우려감을 좀 잠재우는 그러한 부분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 산업이 여전히 성장성이 있구나 라는 부분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AI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 메타 같은 경우는 상향으로 발표했죠. 설비 투자 상향으로 발표했죠.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설비 투자 계획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AI의 설비 투자가 축소될 우려감이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 나스닥 지수나 이런 쪽이 조정을 받을 때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호조, 거기다가 AI 설비 투자 관련 메타의 상향 발표와 알파벳의 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우려감은 좀 과했다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을 이번 주에는 일단 좀 주목을 우선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정을 갖다 놓고 이렇게 보면은 5월 7일 현지 시간으로는 5월 7일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5월 8일 새벽입니다. 미국 FOMC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어요. 시장에서는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동결을 예상하면서 금리 결정보다는 파월 의장의 메시지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일단은 금리 인하 또는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연준이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라거나 이러한 언급이 나올 경우에는 일단 증시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관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부각된다거나 또는 파월과 트럼프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이 부각될 경우에는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죠. 그 외적인 부분은 이제 중립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또 미국 증시에서는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관련주죠. 팔란티어, 그리고 반도체 기업 AMD와 ARM, 그리고 자동차 포드, 이런 쪽에서 실적의 발표가 있어요. 이 실적 발표 결과 내용에 따라서 또 증시에 영향을 약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한국의 증시에 있어 갖고의 어떤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과거 학습 효과에 따라서 기대 심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외국인의 매도,
외국인의 매도 이 부분이 여전히 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금요일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금요일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금요일에 1200만 주 이상을 순 매도를 했죠. 뭐 공매도도 포함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외국인의 수급의 변화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환율적인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볼게요. 먼저 미국의 달러화 동향을 보겠습니다. 연초에 여기에서 머물던 달러화 수준이요. 지금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즉 원화 강세 쪽으로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자 이렇게 가다가 환율이 오히려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죠? 올라가는 과정. 이 부분은 뭐였냐면은 비상경, 그리고 국정 혼란, 뭐 탄핵 이런 부분으로 가면서 달러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같이 떨어지는 이러한 식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내적인 그런 비상경부터 시작해 갖고 내적인 혼란 영역에 따라서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죠. 또 관세 영향도 있었고요. 그죠? 그러다가 지금 보시면 이후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집니다. 4월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 갖고 지금 1,400원 선까지 왔어요. 제가 볼 때는 1,400원이 깨질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외국인 수급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깨고 내려가는데도 과연 매도를 지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1년에 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어떤 그 업종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반도체 쪽을 우리가 살펴보면 금요일에 이제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도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올랐어요. 그죠? 4%대 상승을 했습니다. 4% 이렇게 상승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앞선 그 방송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여기에서 5일이평선을 지지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쌍바닥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5일이평선을 지지하면은 반등 기조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목요일 날 이렇게 빠져버렸죠. 그죠? 목요일 날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5일이평선을 하향한 이후에 하루 만에 다시 5일이평선을 회복하면서 마감됐어요. 제가 어떤 지지를 하향할 경우 하루 만에 회복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지로 의제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향 하루 만에 SK 하이닉스가 5일이평선을 회복해 줬다는 것은 5일이평선을 그대로 지지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이 반도체 쪽의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반등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죠?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다수가 플러스권에서 마감됐어요. 코스닥 중소형 반도체나 이런 쪽 대부분 플러스에서 마감됐죠. 따라서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러한 엇갈리는 흐름, 그리고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의 어떤 흐름을 감안해 볼 때 중립에서 약간의 긍정, 좀 더 확인할 부분은 있지만 약간의 기대 심리, 이런 부분을 갖고 이번 주 반도체는 임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쪽은 지금 트럼프가 의약품 관세 2주 내에 의약품의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미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지만은 그래도 2주 내에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은 경계 심리를 좀 갖고 볼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도 관세 예상을 했지만 또 다가오고 어쩌고 하면서 또 영향을 받고 다른 쪽도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아무래도 2주 내 의약품 관세 발표에 따른 경계 심리 이런 부분을 좀 갖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이번 주 보도록 하겠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AI 쪽은 그죠? AI 쪽은 좀 기대 심리를 좀 갖고 보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도 AI 관련주 쪽은 이번 주 좀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보고요. 반도체는 중립에서 약간의 기대 심리를 갖고 보고, 제약 바이오는 좀 경계 심리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좀 확인해 보는 이러한 식에서 이번 주 증시에 좀 임해보자. 이런 말씀을 일단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면서 이번 주 증시 우리가 대응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일 연휴가 다 끝났네요. 막바지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장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